그러면 이 파킨슨병과 그 파킨슨 증후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떠냐 보면 일단 공통 증상은 행동이 느리다는 거, 서동증이 있다는 거고 강직 또는 경직 증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떨림 증상이 있는 거, 또 표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 이런 것이 공통 증상이고 차이점은 파킨슨병은 증상이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손 떨림 이런 식으로.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증상이 대칭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진행이 좀 느린 편인데 반해서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파킨슨병보다는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은 항파킨슨 제제의 반응이 좋은데 반해서, 그러니까 잘 듣는 데 반해서 항파킨슨 제제를 썼을 때 파킨슨 증후군은 항파킨슨 제제를 써도 반응이 별로 안 오고 호전되는 그런 반응들이 잘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파킨슨 증후군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동반이 된다. 이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과 나머지 질환들, 그러니까 파킨슨 증후군 안에 들어온 나머지 질환들은 증상이 파킨슨병과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 예후도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른데요. 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 안에 들어있는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계통 위축증은 50세 이상인 노년층에서 10만 명당 약 3명에게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이긴 하죠. 근데 이제 평균 발병 연령은 53세 정도로 보통 50대, 60대인 사람에 주로 이제 발병하는데, 이것은 파킨슨 증상, 그러니까 동작이 느리고 사지가 뻣뻣해지는 이런 파킨슨병 증상과 또 손해 증상, 손해라고 하는 균형 감각을 잡는 그 뇌 부위인데, 이 손해 증상,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나쁜 이 손해 증상도 있고, 또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또는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증과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증상, 손해 증상, 자율신경계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다계통 위축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파킨슨병으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가 많지만 파킨슨병과는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파킨슨병은 주로 그 뇌 흑색질 부위로 병변이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다계통 위축증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흑색질 이외에도 선조체나 손해, 뇌관과 같은 뇌의 여러 곳에 병변이 생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계통 위축증은 파킨슨병에 비해서 그 진행 속도가 빠르고 특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발병한 경우에는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흔히 연하곤란, 그러니까 이게 삼킴 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호흡 장애 때문에 생기는 폐렴, 그리고 움직임의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욕창, 그리고 배뇨 장애로 생기는 요로계통 감염과 같은 합병증은 이 다계통 위축증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둔 가정이나 병원에서는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의 또 하나의 유형인 미만성 루이소체형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루이소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경세포 내에 비정상적으로 인산화된 신경섬유 단백질과 유비퀴틴 단백질, 그리고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을 돕는 단백질로 세포에 쌓이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것이 서로 응집되어서 그 덩어리를 이룬 것인데요. 파킨슨병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파킨슨병과 루이소체 치매는 임상적으로나 병리학적으로 유사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만성 루이소체형 치매에서는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운동 증상이 가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1년 이상 파킨슨 증상이 있다가 치매가 생기면 치매를 동반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하고, 또 파킨슨 운동 증상이 생기고 1년 이내에 치매가 생기거나 치매가 파킨슨 운동 증상보다 먼저 생기면 루이소체 치매로 진단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이소체 치매 증상은 특징적인 것이 주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얼이 빠져 보이기도 하는 등 주의력과 명료함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가 다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요동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등 헛것이 보이는 환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루이소치의 치매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신하거나 졸도를 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의식 소실, 망상,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 상당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킨슨병과 좀 감별해야 되는 정상 질병 중에 하나가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본태성 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뇌신경 이상과 무관하게 손이나 입술, 머리 등만 떨림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 확률이 높아서 이것을 가족성 진전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본태성 진전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도 힘든 운동 후에 흥분하거나 또는 불안할 때 진전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진전으로 인해서 떨림으로 인해서 불편해한다면 이때 본태성 떨림을 의심해 보고 이럴 때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고 치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